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겠다. 민선 8기 남원시를 이끌고 있는 최경식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핵심 시정 방침입니다. 어느덧 취임 4년 차에 접어든 최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에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민선 8기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의 정치 신인으로 돌아오셔서 네. 치열했던 당내 경선 또 본선 네. 승리하셔가지고 네. 이제 취임하신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남원은 그 자산이 많습니다. 네. 무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또 생태 자원들이 무궁무진하지요. 네. 실제 이제 우리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남원의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멸이 아닌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정말 부단히 노력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도 해 오셨고 지금 네. 이미 뭐 공약하신 것 중에 완수하신 것도 있으실 테고 네. 남은 기간 또 조금 더 마무리를 하셔야 될 사업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서너 가지 정도 의미 있는 일 좀 네.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 6개 분야의 41개 사업을 네. 약속을 드렸었고 지난 3년 동안 23개의 그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네. 전체 진척률을 보면 한 83%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공약 평가 이행단들이 평가하신 내용 중에 3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람은 우리 지역 내에 사실 전문 그 청년층들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젊은 청년층들은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소비층이기도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환경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남원시에는 지난 2018년도에 사립대학교인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지역 내의 젊은 층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이 학교를 살리는 문제였는데 교육부에서 글로컬 30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예. 중에서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우리 남원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된 그 대학을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예. 그게 정말 그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되어서 2023년도 11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습니다. 예. 250명을 뽑고 2027년도부터는 우리 남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지역 내의 젊은 사람들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을 유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예. 이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우리 남원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보람은 아마 그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국립유소년 훈련센터를 제가 유치를 예. 했어요. 예. 지역 내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체육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체육 인재로 육성 발굴해서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데 예. 국립유소년훈련센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층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그 훈련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 국립기관을 유치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청소년층들을 좀 더 우리 지역에 불러모을 수 있었다라는 점이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큰 사업인데 네. 방금 이제 뭐 간간히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네. 먼저 그 남원 글로컬 캠퍼스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2027년에 그 문을 연다고 지금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역에서도 좀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변 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좀 북적북적해야 도시도 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역에서 그 이 캠퍼스에 거는 기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연간 경제 소비 규모가 한 330억 정도로 추산이 됐었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지역 상권이 그걸 가지고도 또는 도심의 중심 상권에서도 그 학생들이 소비를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먹고 살았던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황폐화 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이 글로컬 캠퍼스를 통해서 유학생도 들여오고 또 국내에 있는 내국인 학생들도 뽑아서 예. 지역 내에 정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학생들이 지역 내에 들어와서 첫 번째가 이제 경제 소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정착해서 일자리 찾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정착을 하게 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크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으신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사람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정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 시내에 있는 땅들하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환을 해서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주고 교육부에서 전북대학교로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전북대학교 학교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지금 그 과정이 이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폐교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전주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후년부터는 이제 남원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그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도 제가 이제 기재부를 다녀왔지만은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결국은 지역의 대학이 있고 없고는 지역 이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것을 가늠자가 될 텐데, 네. 이번에 그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국립대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이 모델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인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컬 캠퍼스는 지금 수용 학생들 규모가 어느 정도로 디자인되고 있습니까? 학부 학생들은 한 1,200명 정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어학당 한 1,000여 명에서 전체 규모는 한 2,200명 정도를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1차 년도부터 2027년부터 바로 2,200명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아니죠. 조금씩 늘어나는 건가요? 이제 2027년도에는 아마 한 500명 정도가 예.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고, 어학당은 초년도에는 전체 1,000명이 안 될 것 같고 네. 한 2,300명 정도 수준에서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 그리고 우리 글로컬 캠퍼스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시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전북대가 이제 글로컬 30대학에 처음 1차 년도에 바로 선정이 될 때도 네. 이 사업도 상당히 큰 이슈였죠. 예, 이슈였고 네. 아마 큰 좋은 점수를 받는데 좋은 미천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여담인데요. 네. 이게 이제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은 대학들이, 사립대학교들이 특히 이제 벚꽃 엔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문을 네. 닫아가고 있는 상황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공모 사업의 본 취지가.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호봉 총장님하고 저희 남원시하고 해서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네. 폐교된 사립대학교를 살려서 뭔가 지역 소멸을 방지해보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20개 대학이 아마 지금 글로컬 대상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예. 모든 대학들이 다 구조조정입니다. 유일하게 전북대학교의 글로컬 캠퍼스만 사립대학교를 살리는 네. 모델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죠. 예. 아무튼 모쪼록 이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네. 대학도 살고 또 지역도 사는 맞습니다. 그런 양수협장의 정책이 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여러 가지 대형 공모 사업들 유치하신다고 동분서주하셨어요. 네. 다니다 보면 참 저 중앙 부처도 쫓아다니시면서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다니시다가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우리 남원시 공직자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행정을 해오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230군데의 지방자치단체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경쟁은 광역시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예. 부처에서 이제 공모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안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처음엔 다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직접 가서 PT를 했는데 예. PT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연습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아. PT 연습 이렇게 하는 거고 PT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예.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걸 물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연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직접 가서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합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 국가 공모 사업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 결국 그거거든요. 예.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한 260건에 걸쳐서 한 6,50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우리 남원이 이제 농업 중심의 도시거든요. 근데 농촌 지역을 가게 되면은 다 어르신들만 계셔요. 예. 무슨 얘기냐? 도심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지역도 젊은 청년 농들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귀농 귀촌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고소득 작물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농생명 산업지구로도 이제 그 전북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지만 네. 그 대규모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선정이 됐거든요. 예. 전체 면적이 한 60헥타르 한 18만 평 정도 됩니다. 에코 에너지는 뭐냐면 저희 지역 내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요. 예.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그 스마트팜 단지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서 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만 한 920억 정도의 저희가 공모 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예. 임대농, 창업농, 원예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등을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청년 주거지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 사업까지도 예. 공모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크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 농업단지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기업을 들어오게 하려면 첫 번째가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지역에 존치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지리산의 생태 환경에서 축출될 수 있는 바이오 원물을 저희가 축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원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이 R&D를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기업들은 들어옵니다. 왜? 기업들은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인력 고용도 해야 되고. 우리 남원시에서 바이오 산업 연구원을 지금 셋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바이오 산업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시설과 연구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 관련돼 있는 거, 스마트팜에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바이오는 그 식생물도 있는 건 맞는데 화초도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차제에 단백질 대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곤충입니다. 네. 예. 곤충 생산 거점 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도 네, 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곤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요 근자에는 지금 우리 남원 역사에 달빛 내륙철도 환승역이 됩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내륙철도가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개통이 되게 돼 있는데 KTX 역사와 환승되는 것은 유일한 곳이 바로 남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이제 투자 선도 지구를 지정을 해서 예. 기업들을 지금 현재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바이오 산업이 됐든 드론과 항공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됐든 공공 사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리고 민간 주택 시설이 됐든 이걸 한 곳에 그쪽에 모을 수 있도록 전체 사업 규모는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그 투자 선도주고 지정받는 게 있고 또 그 항공에 관련돼 있는 사업도 이제 드론이거든요, 사실은. 예.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이거를 그 드론을 가지고 차제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 텐데 관광 차원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스포츠 영역으로 끌고 와서 그 뭐 레이싱 대회가 됐든 축구 대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저 스포츠 쪽으로 이거 방향을 끌고 갈 수 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3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이 이제 국제 드론 제전을 제가 추진을 해서 레이싱 대회도 하고 축구 대회도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이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예. 국제 드론 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변 확대이고 그런 제전을 통해서 거기에는 이제 세미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는 행사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구하고 이제 전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를 지금 이제 짓고 있어요. 예, 예. 그건 뭐냐면 그런 동호인들, 레저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문화 스포츠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공간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AI, VR 통해서 네, 네. 뭔가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와서 컨퍼런스도 할 수 있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들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계속 드론 실증 도시로 저희가 국토로부터 지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송에 관련돼 있는 재난에 관련돼 있는 실증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드론과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국내 드론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7개 업체들이 저희 남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제 항공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 기업도 지금 현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드론과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으로 가는 이 사업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국립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도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전 정부 뭐 대선 공약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온 것이긴 한데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요건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요? 전 정부에서 이제 전북권에다가 네. 그 이제 국립훈련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예.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2천억짜리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내 시설 중에서 훈련 시설 중에서 진천도 있고 태릉도 있잖아요. 예. 유소년 전담 훈련소가 지금 한 군데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소년을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지난해 회기 때 유소년 훈련센터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결정돼서 지금 현재 시점은 그 설계 지금 현재 과정에 있고 아하. 부지는 정해져 있고 예. 그 부지가 정해진 이유는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데 예. 예. 결국 유소년들은 단순히 국가 그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뿐만이 아니고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즉 중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죠. 인근에 있는 지역을 이제 선호하게 됐던 거고. 예. 그래서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내에 예. 그 산림 분야가 부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유치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설계가 지금 마무리돼가고 있고 참고로 지금 부처 단계에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예. 이번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을 6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하. 예. 네. 현재 지금 남원은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 그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 맞습니다. 유치 문제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1차 관문은 넘어서서 지금 충남 아산시나 또 예산 군하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유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야죠. 네. 시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산과 예산의 경우에는 전철 타면 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해요. 수도권하고. 그럼 새로 생기는 이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 발전 차원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결국 이제 BC 분석인데 어쨌든 이 사업 규모가 한 7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예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용 가치죠. 비용의 가치. 과연 이게 지금 어느 쪽에 갔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한 평가를 일차적으로 좀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경찰청에서 지금 이제 BC 분석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지금 경찰청에서 이 부지에 대한 전체 규모를 100만 평방미터를 지금 기준으로 했었는데 예. 아산과 예산은 100만 평방미터에 근접하게 지금 제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16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땅이 소유가 기재부 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제를 풀 여건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균형 발전 차원적인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1학교가 충주에 있습니다. 아, 예. 대전 이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월함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은 글로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월함 도민들이 지금 현재 함께 하고 네, 있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경찰청 내부에는 이제 그 직장 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각 광역 시도별로 조만간 이제 그 같이 한번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충남 본부까지도 남원의 경찰학교가 입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소위 말하면 지원 그거를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셔서 예.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경찰 수련원하고 경찰 학교를 묶어서 남원의 경찰 특화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지역 내에 저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 276명 태어났거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저희 고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국 단위로 학교를 뽑는 학교 3군데 경마축산고등학교, 제1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악고등학교 이 3군데를 뺀 나머지 6군데가 일반 고등학교예요. 예. 지역 내에서 270명을 가지고 이게 이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부족하죠. 절대 부족이죠. 네, 네. 결국은 지역 내에서 전국 단위로 학교를 뽑을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농생명 산업지구 우리 스마트팜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 내 한 고등학교가 스마트팜 학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학과에는 이제 또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특성화고기 네. 때문에. 네. 남원에는 경찰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 경찰 학과를 만들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아서 남원에 오면 경찰관 될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경찰 특화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복 공직자들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남원에 와서 예술을 보던 문화를 접하던 그 남원에 와서 숙박을 하던 관광을 하든지 간에 뭔가 좀 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려고 조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지원 조례를. 그래서 남원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들 속에서 전 국민들이 남원에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학교는 그냥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이런 국립 기관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떻게 재생산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제 기억이 아마 2000년대 그 초 중반쯤에 한 20년 전쯤에 네. 남원 그 지역 정치권과 남원시에서 관광 연수 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게 하셨죠. 네, 그때부터인데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가 다 제 모양을 갖추고 네. 또 시장 구상대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찰 특화도시가 갖추어지면 네. 그런 그 관광 연수도시로 나가는데 굉장히 큰 그 맞습니다. 뼈대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군요. 시장님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남원하면 춘향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전국에서 지역 축제 하면 그 첫손에 꼽히는 네. 아주 뭐 역사성으로나 화제성으로나 뭐 네. 굉장히 큰 관심을 일으키는 축제로 성장을 했고 지금 뭐 외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지요.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춘향제는 그 1931년도에 권본 최봉선님께서 춘향제를 지내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예. 올해가 이제 95회입니다. 전국에 이제 95회를 맞는 전통문화예술 축제는 유일무이하고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지역 축제가 한 1,400개, 1,500개 정도 되는데 예.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춘향제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전국에 축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목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민선 8기가 된 이후부터 이제 이 그 춘향제의 주제를 정체성에 맞는 주제를 이제 매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컬러였고 예. 올해는 이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춘향의 소리를 가지고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지금 저희가 펼쳐서 작년에는 117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45만 명 정도가 관람객이 있으셨고, 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매체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 한평나비 축제 다음으로 이제 남원시 춘향제가 아하.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네, 네. 그만큼 이제 문화예술 축제에 그 이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축제는 사실은 그 지역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동참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고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대동 길놀이입니다. 이 길놀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춘향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교대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년도 춘향제 그 주제는 멋입니다. 춘향의 멋. 그래서 주제에 맞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100회를 맞게 될 텐데 저희가 지금 그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통 고유의 그 지역 축제가 아닌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역이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주민 참여, 시민 참여를 통해서 뭔가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민선 8기 이후부터 글로벌 축제를 지향을 하면서 춘향 선발을 여섯 명을 하거든요. 네. 진선미, 정숙현 해서 6명을 뽑는데 올해 외국인 한 명이 그 현에 선발이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에 이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도 뭔가 이 새로운 춘향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지역에서 어떻게 소비를 하시게끔 할 거냐, 얼마를 소비하게끔 할 거냐가 이제 제가 주어지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소비 확충을 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과의 그 뭐 대화를 통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차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1년, 2년 전에도 훌륭한 그 축제였습니다만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성장하는 느낌이 있군요. 저출생 고령화 뭐 전국 어느 자치단체 수도권 일부를 빼놓고는 사실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인데요. 남원시도 제가 최근에 지금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보니까 네. 7만 5천 명선이 조금 무너졌더군요, 인구가. 네. 그 상당히 시장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방 소멸 대책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7만 5천 명이 이제 그 무너졌습니다만, 문제는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저출생이 심각하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할 수 네.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지역의 그 여건과 환경,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건 조성하는 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고, 결국은 지역에 갖고 있는 재정적 한계는 너무나 극명하거든요. 저희가 그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 지방 세수가 세수가 460억 정도고요. 예. 세외 수익까지 합치게 되면 950억 정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8에서 8.2%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는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전 문제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주 인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생활 인구를 저희가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남원누리 시민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간접 인구,
직접 인구가 아닌 간접 인구에 대해서도 네, 네.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25만 명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에 그분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지역에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은 그런 산업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색, 결국 문화인데 그리고 예술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새롭게 가공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화 시키는 것도 예. 매우 중요하고요. 또 산림 자원도 중요하고 정말 할 일들은 많다. 그게 어떤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게끔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역 소멸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남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의 지역 소멸 위험 지구들이 89군데, 89군데나 지금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각자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멸 대응 대책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아이들을 낳아서 또 잘 키울 수 있는 또 네. 이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11월이면 아마 그 이 공공 산후조리원이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지역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27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원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하. 뭐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광주 아니면 전주에서 산후 예. 출산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산부인과 병원은 뭐 의료원을 포함해서 3군데 정도 되는데 예. 아이를 못 낳았다는 얘기는 산후조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즉시 시도했던 과제 첫 번째가 이 산후조리원이었어요. 먼저 아이라도 먼저 낳자. 예. 그래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게 됐고 11월 달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는 이제 무료로 해드리려고 지금 현재 과정을 밟고 있고 네. 인근에 있는 시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거고 남원누리 시민분들도 할인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3개의 산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남원 시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구례 군민들, 곡성 군민들, 뭐 함양 군민들, 또 장수, 순창 임실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아이 낳고 그리고 남원에서 좀 산후조리 하면서 생활을 해보니 남원에서 살만하네. 남원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인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운영비입니다. 예, 이게 예. 지금 연간 한 14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를 지금 설득을 하고 국회를 설득을 해서 네. 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금 이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안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위험 지구인 데에는 공공산후조리원들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 여건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애 낳고 교육시설 저희가 이제 인재학당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국립유소년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포츠 영재를 키우고 있지만 아까도 우리 국악고등학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국악 잘하는 학생들.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부모님들 생각했었을 때 사교육을 좀 시키면 좀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이 사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교육을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인재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생들을 사교육시켜주자라는 게 이제 인재학당인데 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명씩 180명을 뽑아가지고 사교육시키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 인재학당은 내년 한 하반기 때 한 7월, 8월 달이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원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게 아마 생기면 전라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1호가 1호입니다. 되는 예. 것이죠. 제가 전에 취재할 때 보면 전라남도는 지금 5호까지 벌써 들어서 있고 맞습니다. 해남이 지금 1호 그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과거에 취재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2015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보다 어찌 보면 지금 10년이나 그렇죠. 빠른 것인데 거기도 그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또 그 감면 혜택들도 받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가임기 여성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목표는 이제 그 목표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최고로 가는 산후조리를 만들자. 네, 네. 그래서 산모들께서 오셔서 정말 애 낳고 싶다. 저 시설 예, 들어가서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산모와 그 신생아에게 정말 필요한 환경 만들어주고 산모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 이용 시설을 극대화시키자라는 예. 게 제가 지금 목표입니다. 네. 결국은 공익시설, 즉 공공재는 누군가가 이 그 시민들이나 이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단순히 짓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누가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게 좀 맞겠다.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가는 공공사로 조리원 짓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모쪼록 잘 짓고 네. 멋지게 운영을 잘 하셔서 네. 돈에 다른 또 시군들도 많이 와서 또 보고 그 2호, 3호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잘 들어서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청년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 머물고 그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만들겠다는 말씀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른 그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청년이나 그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그 낮은 비용의 임대주택들 많이 공급하는 정책에도 지금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계시고 네.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책 이름이 남원 피움 하우스이잖아요. 네. 최근에 아마 계속 또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반응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이게 상상 외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11개 예, 하우스를 가지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4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 이제 이거 만원 주택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 건데 예. 결국 지역의 청년들이 그 분가를 하고 싶어도 또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주택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만원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의 주거 시설을 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피움하우스를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목표는 한 200가구 정도를 지금 이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거 환경에 부족해서 지역에 머물지 못하는 그 여건들을 좀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어서 빠른 시간 내에 더 보급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타까운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맞습니다. 예산이 이제 잘 뒷받침이 되어서 그 시장님 생각하시는 규모만큼 조금 쭉쭉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공직자들이 애씁니다. 네. 네. 공공의전원 그 남원을 넘어서서 이것도 전북에서 굉장히 희망 고문을 수년 동안 지금 끙끙 맞습니다. 앓아왔던 사안이죠.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급 반전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역의 그 고령화 때문에 결국 더 공공의료 시설과 공공의료진은 더 지금 확충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공공의대의 우리 남원의 공공의대는 서남대학교에 있던 의대생 49명에 대한 용도 변경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 지금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그 용도를 공공의료진으로 바꾸자는 내용인 거고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는 법안이 지금 현재 그 소위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저는 무난히 그 의대법은 진전이 될 걸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이제 공공의대 법안 제출이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기 예. 때문에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의대를 새로 짓고 또 교수님들을 모셔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에 의대 부지가 있어요. 예.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들어오니 전북대학교의 의대 교수님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또 시설도 같이 함께 해서 지금 남원의료원이 지금 있으니까 그 공공의대가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그 학생들이 실습하는 병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남원의료원에서 하고 그 교수님들은 전북대학교 교수님들 모셔오고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공공의료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신속하게 지금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면 남원만큼 더 유리한 지역이 없지 않을까. 최근 그 남원의 가장 그 민감한 이슈 네.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 소송 건입니다. 이제 시장님 취임 직후에 사실 이제 그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고 이제 이후에 이제 소송까지 왔는데 처음에도 이제 사실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당시에 왜 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가장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는 최경식이 전임 시장님이 해왔던 사업들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최경식 시장이 소송을 건 거 아니냐. 세 번째로는 이 모노레일을 최경식 시장이 중단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게 가장 지역 내 화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 전임 시장님이 해오셨던 일을 후임 시장이 뒤집어엎게 되면 그동안 했던 노고가 다 무의가 됩니다. 예. 지역 발전 저해 요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임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 굳이 왜? 그래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 1심, 2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선고에 판결에 영향을 줄까 봐서 그동안에 말씀 못 드린 사항들이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네. 소송의 주체는 남원시가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제가 이제 취임 직후에 그 감사를 해보니 이게 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시협약서의 내용이 네. 공유재산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인수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감사 결과 내용이었고 저희가 인수를 안 받으니 남원 테마파크 시행 운영사 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청한 겁니다. 전북도에. 예. 근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있으니 실시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인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 이미 재결을 했어요. 그럼 남원시는 행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운영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자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와 원금을 안 갚으니까 대주단 쪽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보증을 누가 섰냐? 남원시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남원시가 그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우리한테 걸은 거고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할 수밖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제가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지와이어는 설계상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 이 업체가 1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사가. 그러다가 2년 동안 60억의 적자를 내고 이 사업을 중단시킨 거예요. 이 모노레일 사업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그 수도권에 있는 건설족들이 중앙에 있는 금융 자본을 활용을 해서 지방 재정을 파탄낸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2019년도에 저희 남원시에 처음 제안을 했을 당시에 전체 사업 규모 금액을 330억을 제안을 했었고 네. 그리고 자기 자본금을 66억을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매일 1,4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이걸 이용할 거라고 예측을 해줬어요. 예. 즉 수익성 분석까지 다 해준 거죠. 예. 예.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게 330억짜리가 425억이 되고 66억 자기 자본 비율이 20억으로 줄어듭니다. 아. 무슨 얘기냐? 145억이 순식간에 불어난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간 투자 사업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 지역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열악한 재정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공모 사업을 첫 번째로 죽고 살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을 계속해서 끌어와야 돼요. 그럼 민간 투자 사업은 뭐냐? 민간 투자 사업사는 그 시설을 내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내 돈을 들여서 해주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들은 이 사업 총액도 부풀렸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본비를 낮췄어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1,400여 명씩 매일같이 이용하겠다는 그 이용객이 1년 6개월 동안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300명도 안 됐습니다. 하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16개월 동안 영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전혀 최경식 시장하고는 무관하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지금 현재 이제 3심을 저희가 지금 상고를 해놨습니다만 1심과 2심 과정에서는 민간 사업자들끼리 상거래, 민법과 상법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준 겁니다. 예. 실시 협약서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운영자가 손해를 봐도 남원 씨가 부담을 해야 되고 문을 닫아도 남원 씨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부차를 못 받는 상황이 된 건데 3심에서는 지금 다른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때는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있으니 실시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거였고 2심 때에는 좋다. 그럼 그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 주면 우리도 잘못이 있으니까 저쪽도 잘못이 있다.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분담을 하자라는 전략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던 거고 1심, 2심이 있었지만은 3심에서는 이제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법리 분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법리를 저희가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법률 자문단으로부터 저희가 조언을 받아서 지금 3심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시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이제 뭐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500억 남원 씨가 그냥 다 물어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비용이 추계를 해봤더니 그네들이 문을 닫고 가는 시점부터 설령 남원 씨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예.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나야 돼요. 예. 그 비용과 그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거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동소이합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그런 중앙에 있는 건설족들과 이 금융족들이 해왔던 그 행태가 지방 재정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는 거고 기업들이 요 근자에 들어서는 ESG 경영이잖아요. 예. 사회 공헌도를 보는 거고 환경에 보는 거고 ESG 경영은 뭡니까? 이거는 공적 시설이거든요. 예.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공적 시설을 가지고 그 사업 손익을 부풀리기를 하고 투자비를 부풀리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모노레일에 다니는 궤도 차량입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2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문경시는 1억 5천을 팔았어요. 남원시에는 2억 5천에 팔았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궤도 차량을 상상해 보시고 우리 테슬라 전기 차량 생각 한번 해 보시게요. 그것도 전기로 가는 건데. 예. 첨단 장비가 들어있는 테슬라 차량 6, 7천만 원이면 사요. 근데 이걸 1억 5천, 2억 5천 받았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명확히 하고 싶은 거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와 불합리한 법 적용과 불합리한 실시협약서와 불합리한 담보대출 약정서를 해주는 것과 사업 부풀리게 하는 거고 네. 손익 분석을 하는 거고 비용 과다하게 책정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훌쩍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예. 지난 민선 8기 3년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그 공모 사업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느냐는 앞으로가 숙제입니다. 2년, 3년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시민 여러분, 정말 말이 많습니다만 단 한치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남원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겸허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도 이제 9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남원시의 성장 동력을 더욱 튼실하게 하고 드러난 과제들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